안녕하세요. DB성형외과의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. 이번 영상의 주제는 눈 재수술 중에 가장 고난이도 눈 재수술로 이제 우리가 일컫는 두 줄 따기라는 수술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. 두 줄 따기를 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주로 첫 수술에 쌍꺼풀 수술이 너무 높게 돼서 이제 소세지 같아 보이는 소세지 눈의 경우에 그것을 낮추는 수술 중에 이제 한 가지 방법이 되겠죠. 간략히 말씀드리면 소세지 눈 재수술의 경우에 이제 두 가지 방법이, 하나는 피부 여유분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 일부분을 절제하면서 라인을 내려주는 방법. 그렇게 되면 이제 원래 기존에 있던 라인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뒤끝이 없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, 이 방법은 이제 라인을 내리는 양의 한계가 좀 있죠. 피부를 절제하면서 하는 거니까 피부를 막 뭐 4mm, 5mm 절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라인을 약간 내릴 때 이제 쓰는 방법이 되겠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오늘 주제인 두 줄 따기법이라는 것이 있는데, 이것은 첫 수술이 라인이 너무 높게 됐을 때,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한 3mm 이상 내려야 될 때, 뭐 13mm를 10으로 내린다거나 이럴 때는 두 줄 따기법을 써야만 하고요. 그 다음에 쓸데없이 너무 높게 잡아서 아웃라인이 나왔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아웃라인을 인라인으로 낮추려면은 쌍꺼풀의 맨 안쪽 포인트를 낮춰줘야 되잖아요. 그러려면은 피부 절제법을 할 수가 없고 두 줄 따기법을 써야만 한다. 근데 이제 제가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술 방법은 눈 재수술 중에 가장 고난이도 어려운 수술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, 맞는 얘기죠. 왜냐하면 위에 있는 라인을 도려내질 않고 밑에 이제 째고 풀어야 되는 거니까, 풀어서 유착을 없애줘야 되는 건데,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첫 수술을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, 당연히 이제 매몰법과 절개법이 있잖아요. 근데 매몰법은 잘 풀려요. 매몰법은 사실 뒤끝이 거의 없고 거의 100%에 가깝게 잘 풀린다고 볼 수 있는데, 실도 뺄 수 있으니까. 첫 수술을 절개법으로 만약에 높게 했으면 그걸 내리는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좀 있죠.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하면 절개법도 고정이 굉장히 깊게 강하게 된 경우가 있고 좀 얕게 풀려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얕게 좀 풀려 있는 경우는 잘 풀려요. 굉장히 깊게 강하게 고정되어 있는 경우는 유착이 굉장히 세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수술 중에야 잘 풀리죠. 뭐 내부에 있는 살이 가위로 안 끊기진 않잖아요. 수술 중에는 유착은 다 풀리게 되는데, 봉합할 때만 봐도 약간 벌써 들러붙는 듯한 느낌이 남는 경우가 간혹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이 잘 됐어요. 그래서 실 뽑고 뭐 잘 빠이빠이 했는데 몇 주 뒤에, 뭐 한 2, 3주 뒤에 다시 그 부위가 유착돼서 다시 들러붙어서 쌍꺼풀이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생겨서 오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. 뒤끝이 있다, 후환이 있다, 문제가 있다, 이런 경우가 있다,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, 그 부분은 이제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하게 되고,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가 사실 5%는 안 돼요. 95% 이상 그런 문제 없이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데, 그건 제 입장이고, 저는 뭐 두 줄 따기 성공률이 95% 이상입니다. 뭐 그러면 사실 잘하는 의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, 근데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어렵게 재수술을 큰맘 먹고 하는 건데, 내가 그 5%의 확률에 걸려서 만약에 뭐 약간의 주름이 남았다거나 아니면 큰 주름이 남았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죠. 환자분은 항상 이제 100%의 어떤 확실한 효과를 기대하시는데, 이 수술 방법은 좀 그럴 수가 없는, 그러니까 첫 수술이 어떻게 됐느냐에 좀 영향을 받는 수술이기 때문에, 다른 재수술들은 솔직히 재수술을 하기로 또는 의사가 하자고 했으면은 약속된 효과를 100% 내어드려야 맞는 거예요. 그렇지만 이 수술의 경우에는 5% 이내의 확률로, 약간 첫 수술이 만약에 절개로 너무 강하게 고정되어 있으면 그것을 100%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의사는 없다는 거죠. 그래서 그 확률을 줄여나가고 뭐 설명도 드리고 하지만, 아니면 뭐 약간의 유착이 생기면 다시 푸는 작업 이런 걸 하기도 하지만, 어찌됐든 좀 번거로운 일이 생기기도 한다. 그런 이제 부분을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.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세지 눈을 중에서 이제 두 줄 따기를 해야만 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. 그래서 이전 수술이 매몰법으로 너무 높게 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문제 없이 내릴 수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들이 분명히 있고, 해야만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뭐 약간의 문제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, 95% 이상의 확률로 성공을 시키면 그래도 대부분의 분들은 효과를 보시는 거다,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제가 두 줄 따기법을 해드린 분들 해야만 했던 이유와 어떤 효과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첫 번째 케이스, 제가 가장 최근에 이제 두 줄 따기법을 해드린 분인데, 수술 전 사진 보면 아웃라인으로 너무 높게 되어 있죠. 특히 이 중국에서 이제 수술하신 경우 이런 경우 많아요. 중국 분들 또는 교포분들 경우에, 중국 분들은 좀 화려한 쌍꺼풀 좋아하니까 의사가 다 막 13mm, 14mm 막 이렇게 쌍꺼풀 높게 잡아놔 버려요. 나는 얇은 쌍꺼풀을 원했는데 이렇게 돼버렸다 라고 해서, 그리고 인라인을 원한다 라고 해서 이제 두 줄 따기법을 할 수밖에 없었고, 눈이 굉장히 졸려 보이면서 삼배간이잖아요. 그래서 눈매 교정도 꼭 필요했고요. 그래서 두 줄 따기법과 눈매 교정을 조합해서 라인을 한 3mm 정도 내리고 눈매 교정을 했더니, 이게 수술 후 5일째 사진인데, 아무튼 수술이 잘 되면 처음부터 이렇게 굉장히 라인이 확 얇아지고 눈이 또렷해지는 그 효과가 바로 보여야 돼요. 그래서 약간 부어있긴 하지만 수술이 벌써 잘 된 게 잘 느껴지는 그런 케이스죠. 다음 분도 5일째 사진이 있는 건데, 첫 수술이 이제 좀 높게 되어 있고 아웃라인으로 되어 있죠. 그래서 이거를 확
확 낮추고 싶다. 그리고 눈도 좀 또렷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서 두 줄 따기법으로 이분도 한 2-3mm 정도 내려드린 것 같고, 눈매 교정이 잘 돼서 5일째 별로 붓기가 많이 생기지 않았죠. 이건 눈매 교정의 효과. 눈이 크게 떠지면서 이제 압박이 되면 쌍꺼풀이 별로 많이 붓지 않으면서 회복이 빠른 모습. 첫 수술 때는 굉장히 많이 부었었겠죠. 붓기가 다 빠진 게 이 모습이니까 이거에 이제 2배 정도 부었을 텐데, 오히려 재수술의 경우에는 그거의 반 정도, 한 붓기로 따지면 4분의 1 수준인 거죠, 첫 수술에 비해서. 다음 분의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만 라인이 높게 된 특이한 케이스였는데요. 오른쪽만 2mm 라인이 높았어요. 오른쪽이 11mm, 왼쪽이 9mm. 이렇게 이제 양쪽이 너무 많이 다르고, 오른쪽은 아웃라인이고 왼쪽은 인라인이잖아요. 이런 경우에는 두 줄 따기를 할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오른쪽만 11을 9로 낮추는 두 줄 따기를 해드렸고요. 수술이 잘 돼서 양쪽이 대칭이 잘 거의 맞게 된, 약간의 붓기가 있기 때문에 절개법을 한쪽을 하면 아무래도 좀 회복이 오래 걸리죠. 대칭이 되는 데까지 좀 수개월이 걸려요. 다음 분의 경우도 이제 어릴 때 이제 눈 수술 하셨는데 좀 너무 높게 쌍꺼풀 수술을 해놓으신 거고, 그 졸린 눈이 있는데 눈매 교정을 제대로 안 했던 그런 케이스죠. 그래서 두 줄 따기법으로 라인을 낮춰드렸고, 눈매 교정으로 눈을 또렷하게 해드렸고, 자연스러운 두께, 좀 소화할 만한 평범한 두께의 쌍꺼풀을 갖게 되신 그런 경우도 있죠. 이분처럼 이 맨 뒤쪽 쌍꺼풀이 두꺼운 경우 있잖아요. 이걸 낮추는 것도 두 줄 따기밖에 안 돼요. 맨 앞머리를 아웃에서 인으로 낮추는 것도 두 줄 따기법으로만 해야 되지만, 피부 절제법은 맨 뒤쪽 포인트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뒷 포인트를 내리려면 두 줄 따기법을 해야 된다.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, 다음 분의 경우는 이제 뭐 쌍꺼풀이 아주 높은 소세지라고 할 수는 없는 케이스인데, 그래도 이제 쌍꺼풀을 좀 더 얇게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그리고 아웃을 인으로 내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두 줄 따기법 외에는 방법이 없죠. 그래서 해드렸더니 눈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, 그 눈과 눈썹 사이가 좀 가까운 분이라 그런지 수술 전처럼 이렇게 가까운 것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서 이 정도 한 1cm에 가까운 거리가 생긴 것이 훨씬 더 보기 좋고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. 다음 분의 경우는 겹주름이 있는 이제 이런 케이스인데, 이런 경우도 쌍꺼풀을 너무 높게 해놔서 거의 밑에 본인이 원래 아마 갖고 있던 쌍꺼풀이랑 두 개가 나와버린 그런 케이스일 거예요. 그래서 이분은 너무 높게 한 것 같다. 차라리 뭐 둘의 중간쯤, 또는 자기 쌍꺼풀에 가까운 그런 쌍꺼풀이 나은 것 같다라고 하셔서 위에 거를 이제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, 이거 너무 높고 너무 아웃라인이잖아요. 그래서 두 줄 따기법으로 라인을 낮춰드린 케이스도 있었고요. 마지막 케이스는 이제 4번째인가 5번째 재수술을 했던 분인데, 쌍꺼풀을 너무 높게 해놨고, 그 다음에 졸려 보이는 눈이 전혀 개선이 안 됐고, 그래서 이 정도로 라인이 높아버리면 피부 여분도 없었죠. 수술이 이제 4번째, 5번째 되다 보면 어찌됐든 재수술을 하다 보면 이제 피부를 약간씩은 자르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러니까 두 줄 따기법을 가능하면 피해야 되니까 의사들도 피부 절제법을 어떻게 해보려고 자꾸 하다 보면 재수술이 막 이렇게 가다 보면 피부 여분이 재보면 별로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그랬기 때문에 이제 두 줄 따기법을 할 수밖에 없었고, 다행히 이분은 절개법인데 좀 느슨하게 풀려 있었기 때문에 잘 풀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라인이 잘 내려왔고 눈매 교정도 잘 돼서 수술 결과가 좋았던, 저도 사실 이 정도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제 생각보다도 수술이 잘 됐던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. 두 줄 따기법 알아볼수록 뭐 의사들도 약간 성공률이 뭐 100%는 아니다, 뭐 뒤끝이 있을 수 있다, 문제가 있다, 이런 얘기 하면 환자분 입장에서는 좀 깨림직하죠. 좀 깔끔하지 못하고요. 재수술 나 큰맘 먹고 하는데 성공 못할 수도 있다고 하면, 아무리 그게 뭐 5% 이내의 확률이라고 해도 좀 깨림직하죠. 그렇지만 첫 수술이 너무 높게 된 경우나 너무 망쳐진 경우는 또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. 그래서 약간의 리스크가 있지만 그걸 감수하더라도 성공률은 그래도 꽤 높은 수술이기 때문에, 의사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좀 다르겠지만, 서수술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, 어찌됐든 뭐 50대 50의 성공률은 아닌 거니까 약간의 리스크가 있지만 또 그걸 해결할 방법은 있고, 두 줄 따기가 꼭 필요한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, 잘 된다면 이렇게 이분들처럼 좋은 효과를 얻어 가실 수 있다,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DB성형외과의 국동비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